강관우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관우입니다. 자, 이번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다음 주도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종전 가능성이 이제 갑자기 나오면서, 갑자기라기보다는 이전부터 계속 이제 방귀는 많이 꿨지요. 근데 이제 진짜 원격 서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주초에 조금 더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건데, 반면에 또 그 FOMC, BOJ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데뷔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이제 페드 의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톤으로 지금 나올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BOJ 일본은행이죠. 일본은행에서도 정책금리를 1%로 지금 올릴 가능성이 있는 이런 지금 또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매크로적으로는 좋은 요인도 있고 조금 중립에서 중립 이하의 요인들이 지금 있는 이제 다음 주 시장이 되겠습니다.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과연 이런 이제 매크로 요인들이 우리 시장에 많이 영향을 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최근까지 좀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거죠. 외국인이 좀 이제 돌아오는 환경이 될까? 요거를 조금 생각해 볼 이제 국면이 좀 이제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진짜 한 달 넘게 주야장창 팔다가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선물에서도 지금 돌아섰습니다. 약간 돌아오는 느낌이 이제 생겼고, 그 극심한 변동성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계속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과연 양호한 펀더멘탈을 저해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변동성이 밑으로 하방으로 심해질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매크로적인 요소들은 중립 내지는 중립 이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여전한 그 펀더멘탈의 강점, 이런 걸로 시장은 조금 지킬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는 큰 움직임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종목장으로 가는, 그리고 주도주를 좀 잘 봐야 되는, 반도체 업종 다음에 어디냐 이걸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이런 이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략편에서도 이제 다룰 건데요. 그 외에도 오늘 또 추가로 마련한 프로즈 앤 콘즈, 장점과 단점, 어느 테마를 지금 따라갈 것인가, 이거를 이렇게 오늘 3편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질문들입니다. 이번에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건강한 조정으로 보이세요? 아니면은 조금 불안한 반등으로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조정 쪽이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펀더멘털한 그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아직도 우리 시장은 견딜만 하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강해지는 이런 국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도체 업종이 부러지는 국면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현금을 한 20, 30%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런 급락하는 국면이 오면 현금을 충분히 활용할 이제 찬스가 나온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쪽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건데, 미리 제가 2, 3주 전에 프로즈 앤 콘즈 편에서 뭘 말씀을 드렸죠? 종전 관련주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도 그런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저희 이제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 3주 전에 제가 따로 이렇게 특집을 해놓은 그 편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관련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좀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외국인들이 돌아올 거예요. 지금 환율도 약간 고점 대비선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금리도 최근에 고점 부분까지 급하게 이렇게 스파이크를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는 조금은 떨어지는 국면. 왜죠? 미국이란 이제 지금 정전을 한다는, MOU를 이제 체결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완화되는 이런 국면. 그럼 외국인이 조금 기웃기웃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편에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팔아도 너무 많이 팔아놨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버솔드다, 과매도 상태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너무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리밸런싱 그 부분에 있었고, 또 환율이 반대로 위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우리 시장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환율이 밑쪽으로 다시 접을 수가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약간 너무 많이 팔았나 이런 생각을 할 타이밍도 됐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싶고요. 지수 9,000 반도체만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나중에 숫자를 영업이익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편,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영업이익을 이제 숫자로 보여드릴 텐데, 삼성전자의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기여도, 그리고 여기 주도력이 대단합니다. 딴 쪽은요, 이익이 늘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증분되는 게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이제 길을 잘 터줘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조금은 여유가 있다. 이제 9,000 넘어가면 참 좋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 이제 잠깐 동안은 있을 텐데, 9,000은 반도체만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는, 그 잠재력은 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비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연초 대비 93%가 올랐습니다만은, 지난 1주, 2주는 완전히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1주간 볼까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 코스피는 9% 올랐습니다. 근데 이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죠.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른 건데, 이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다는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오른 지난 1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주간으로 보면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코스피가 4% 오히려 빠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올랐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코스피가 지난 2주 동안은 조금은 좀 힘든 국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변동성, 어질어질한 이 변동성 때문에 계속 힘들었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는. 어쨌든 8,000선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증시, 지금 당장에 9,000을 도전하면 좋겠습니다만은 8,000선을 두고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매크로 FOMC와 BOJ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제 우리가 증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아도 그것을 완전히 뚫고서 상승하기에는 지금 모멘텀은 약간은 조금 소강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7월에 지금 잠정 실적이 이제 초에 삼성전자가 나오고 6월 24일 날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6월 24일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뭔가 매크로에 많이 그래도 좌지우지 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항상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브렌트유가 내려갔죠. 그래서 지난 2주간으로 봐도 이렇게 4% 정도 내려간 거니까, 어쨌든 유가는 이제는 고점 치고 다시 이제 정상화의 길로, 물론 이제 페이스는 조금 천천히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상화의 길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가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가에서 오는 뭔가의 이 네거티브, 부정적인 요소가 조금 잦아든다 하면은 우리 시장은 나쁠 수가 없습니다. 환율도 다시 1,500 밑으로 다시 가는 이런 국면도 상정할 수 있다고 하면, 외국인도 다시 우리 시장 쳐다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변동성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보면은 대만이나 니케이보다 더 많이 밀렸다가 지금 또 올라오는 이 국면에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코스닥은 더 심하게 밀렸죠. 더 심하게 밀렸다가 최근에 이제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국면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변동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난 이제 한 달 기간이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경제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변동성이 있어서 안 좋습니다, 그 정도 얘기만 하죠. 근데 강관의 의식주주 보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그걸 아셔야 되죠. 저희한테 오시면 이거를 데이터화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 변동성이 뭡니까? 마켓의 베타가 커지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그 뒤에 가면 이제 시장 밸류에이션 관련되는 이런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이제 주말에 또 쭉 찾아봤습니다. 지난 25년 4월 이전에 최근 베타하고 25년 4월 이후에 우리 시장 베타가 완전히 다른 베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걸 이제 상상을 하면서 숫자를 대입을 하면은 그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더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할인율에
즉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 뭐 6월 이제 20 며칠 날 이제 그 워치리스트 등재되냐 마냐 이제 이런 뉴스들이 또 이제 많이 도배가 될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너무 급변하는 거, 이거 선진국 지수에서 그 별로 바람직한 그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있다는 거는 우리 시장의 할인율인데 그게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제가 뭐 뒤편에는 한 1.2에서 1.3 마켓 베타 뭐 이 정도로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타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시장이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지금 유야무야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한순간에 만약에 수익성이 조금 안 좋아진다, ROE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변동성 때문에 하락장이 있어서도 상당히 아플 수 있는 그런 한국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숫자들 제가 매크로부터 밑에 기업이익 숫자까지 쭉 빨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미국 보면은 3대 지수 뭐 위클리 베이스로 뭐 한 거의 그냥 옆으로 가만히 있었죠. 왔다 갔다는 좀 했습니다만 거의 이제 잠잠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4% 오른 이런 이제 상황. 그래서 하락폭의 전반적으로 한 반 정도는 미국은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금리죠. 금리. 그런데 어쨌든 제가 패드워치 보니까 아직도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다. 이 점을 이제 염두를 하시면서 이번 FOMC를 관전을 하셔야 되는데, 뭐 그 케빈 월시가 나와가지고 약간 뭐 매파적으로 뭐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다만 저는 지난번에 매일경제 아니죠, 연합경제 뉴스 TV 거기 가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패드워치에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지금 높이 확률을 계속 올리고는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내내 저는 금리 인상 우려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미국의 이제 공포 탐욕 지수, 이쪽은 아직도 공포 영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주 공포 더 밑으로 갔다가 조금은 회복된, 지난 금요일 날 좀 반전을 보였고, 달러화 지수도 조금 이제 100 넘어갔다가 이제 100 밑으로 쳐지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는, 원화가 강세로 가는 그런 느낌이 조금 나왔다, 반전됐다 이거죠. 그래서 국내 수급 외국인들은 맨날 이렇게 팔기만 하다가 뭐 누적적으로는 5일 기준으로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4조 3천 이렇게 팔았습니다만은, 일단 금요일 하루 현물, 선물 다 플러스로 좀 돌았다. 순매수 쪽으로 좀 도는 게 있어서 주초에 조금 기대를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고요. 펀더멘탈은 뭐 26년 8년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만 ROE상으로 27년에 0.2% 포인트 올랐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상향세는 여전하다. 그래서 26년 거 8조, 27년 거 18조, 28년 거 14조 계속 지금 시장에서 또 올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ROE 절대치로 보면 26년 7년은 거의 이제 23%대가 공고해졌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 포워드 PBR은 1.81배. 그러니까 지난번에 1.99배까지 갔다 왔잖아요. 6월 2일 날. 이거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도 그렇게 싸지도 않은 이런 상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 숫자들을 간단히 살펴드렸는데, 미국 이란 뭐 종전이 임박했다라고 하면 저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을 들여다볼 이제 그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미국 금리도 약간 안정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원화 환율도 조금 하락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이 위험 회피 국면이 아니고 리스크 온 국면으로 약간 돈다 그러면, 리스크 회피 국면, 위험 회피 국면에서는 뭐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매도 버튼을 누르는 나라가 될 겁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위험 감수 국면, 그러니까 위험 리스크 온 국면으로 가면 우리 시장을 가장 먼저 또 쳐다보는 나라가 됩니다. 왜? 유가 떨어지고 환율 떨어지고 그러면 가장 또 좋아질 수 있는 다이내믹 코리아, 우리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면에서 지금 이 반환점을 지금 방금 돌았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니까, 초기 국면에서 뭐 시장을 뭐 보든지 아니면 종목을 보든지 초기 국면에서 빨리 캐치업을 지금, 아니면 공부를 빨리 하셔가지고 뭔가 스탠스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스탠스는 제가 볼 때는 뭐 시장은 여기서
밑보다는 가운데 중립이나 조금 위쪽으로 보시면 되고, 다만 주도주가 조금 바뀔 가능성이 크다. 특히 뭐죠? 종전 관련주,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거고, IT에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또 다른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IT 소부장 중에서도 특히 장비주를 조금 보실 타이밍이 온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미국이랑 일본 그 금리 정책 이제 변화 가능성을 이제 보는 건데, 뭐 약간 뭐 허키시하게 이제 뭐 톤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기자회견이니까 어떨지는 한번 보죠. 근데 FOMC의 실제적인 내용은 조금 허키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시장에서 만약에 크게 중하게 받아들이면 또 뭐 시장에 여파를 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리 우리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 드리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정책금리 0.7%를 지금 뭐 1.0%대로 지금 올리는 이런 게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옌 캐리 그 트레이드가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면 야, 이거 전 세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당장에 뭐 급하게 일어나는 이런 건 아니니까 우리 시장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여파를 줄 이벤트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는 그냥 이제 슬 관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 상당히 중요하죠. 이 테이블로 보시면 이 회색이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계속 밑에 부분에 있잖아요. 한 달 내내, 그리고 23거래일인가요? 줄창 팔다가 금요일 하루 이렇게 돌았습니다. 금요일 날 많이들 이제 주가들이 오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대개 볼 때는 크게 이제 올라간 부분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샀다, 이런 느낌이 들어올 정도로 좀 했고요. 선물은 일주일 전부터 왔다 갔다 하는데 금요일 날은 약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눈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조금 한 게 아주 이채로웠다. 그리고 요거는 리스크 온 모드로 지금 돌려고 하는 그 초반 국면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이제 이 태도 변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스페이스X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기대도 많고 뭐 말도 많고 했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단기 수급에는 이제는 뭐 청약자금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그게 뭐 몇 배로 지금 이제 오버부킹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면은 그 시장을 또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IPO한 것들 뭐 첫날 주가가 좀 이렇게 올랐습니다만 19%나 올랐네요. 그리고 시간에서도 좀 올랐는데 좀 올랐습니다만은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익도 안 나는 상황에서 너무 PSR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요. 펀더멘탈입니다. 지금 26년 거 3주 전 대비해서 12조, 27년 것도 43조, 28년 것도 37조 올렸어요. 이 절대적인 규모, 올라가는 이제 금액 자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뒤에 걸 봐야죠. 사이클을 좀 봐야 되니까. 전체 기준으로 201% 26년에는 증가한다 라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2배 이상 이제 영업이익이 오르는 거예요. 그 주가 지금 많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상당히 올라왔는데, 문제는 27년 8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27년은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29%, 28년은 3%로 급격하게 내려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는 그러면 절대 금액을 보고 따라갈까요? 이 퍼센트 증감률을 보고 따라갈까요? 제가 볼 때는 퍼센트일 가능성이 크다. 왜? 주가가 훨씬 선행하고 우리 시장이 상당히 모멘텀을 쫓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익이 많이 올라간 건 뭐 덕분이라고 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덕분입니다. 근데 이 밑에 숫자를 보시죠. SS,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기준으로는 자, 26년, 27년, 28년 다 거의 지난 3주 전 대비해서 올라간 게 거의 없어요. 뭐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빼고는 이익이 그렇게 상향 조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시장이 쭉 올라간다고 해서 뭐 모든 주식 다 올라가느냐? 지금 안 그렇잖아요. 신고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저가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전체로 지금 볼 필요는 없다. 종목이나 일부 테마나 업종에 국한해서 봐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다만 이제 우리 시장 전체적인 큰 숫자는 펀더멘탈은 여전히 개선 중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변동성 얘기하면서 시장의 베타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노란 거 1.2, 1.3 정도의 베타를 상정하면서 우리 시장은 따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또 뭘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 보유 지분율이 4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 밸류에이션 할 때 이론 뭡니까? 다 2.0을 넘어갈 겁니다 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는 얼마 정도죠? 한 1.81이니까 한 20에서 25%는 우리 시장은 항상 실제적으로는 디스카운트를 하면서 시장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000을 이야기할 때 그거를 고지고대로 액면 그대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20% 내외는 할인해서 봐주면서 보수적으로 쫓아가도 충분하다. 너무 급한 마음을 먹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이익이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쪽은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아까 25년 4월 이전, 25년 4월 이후 베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 시장은 버려진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베타가 낮을 수밖에 없었죠. 베타 이거 보실까요? S&P 500 대비해 가지고 한 0.85, 알스케어는 0.59. 상당히 미국을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베타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스닥도 0.71. 상당히 우울했던 기간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25년 4월부터 이제 시장 바닥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S&P 기준으로 우리 베타가 1.4, 1.8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물을 하는 EWY 미국의 ETF 있잖아요. 그거 가서 한번 investing.com에서 베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베타가 얼마 나오나. 엄청나게 높습니다. 2가 넘습니다. 2가. 그리고 나스닥 대비해서도 우리 시장은 1.1에서 1.6.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베타가 1.2나 1.3 이 정도 20에서 25% 정도를 할인해서 보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저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왜? 아니 여기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1.4에서 1.8. S&P 대비해서도 이렇게 우리 시장이 아주 들쑥날쑥하고 나스닥 대비해서도 낮지 않다라는 거예요. 1.1에서 1점. 낮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도가 크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다이내믹, 내려갈 때도 다이내믹이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베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할인율이 커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대로 코스피 목표 지수를 하는 걸 다 봐줄 수가 없다라는 말로 제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논쟁 제가 몇 주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PBR은 높은 상태, PER은 낮은 상태입니다. 제가 PER을 저평가된 PER 이렇게 안 하고 낮은 PER이라고 하는 거의 이해를 조금 이제 더 높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평가되는 거는 약간은 저평가된 게 맞아요. 근데 완전 저평가냐? 이게 과연 10으로 가야 된다고 믿는 거냐? 아니, 10으로 갈 수는 있죠. 뭐가 10으로 가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가 올라서 가든지 이익이 망가져서 가든지. 예, 갈 수는 있어요. 언젠가는. 근데 뭘로 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PER은 보충적으로 이제 볼 수는 있으나 제가 볼 때는 계속 왼쪽에 PBR 쪽을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변동성이 지금 높은 국면.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할인율이 높아진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PBR도 할인된다. 그래서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세장은 끝난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수적으로 여기서 당분간은 좀 소강 국면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나 테마 일부에 한해서 그렇게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왼쪽에 긍정지수, 오른쪽에 부정지수 이렇게 써 놨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긍정, 부정적인 요인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하루에도 12번씩 시장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는 넣으시는데 다만 뭐죠? 펀더멘탈 상으로는 아직 이렇게 하찰 이런 분위기는 아닌 거는 맞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도주 관련해서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편에서도 말씀드리고 따로 프로스 앤 콘스 편에서 다시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IT 소부장 이쪽을 좀 집중해서 보셔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거.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프로젠컨즈 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전 관련주 특히 유가 하락하고 재건 관련주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 관련주 쪽도 좀 신경을 쓰면서 이번 주는 뭐 지수보다는 종목 이쪽에 좀 핵심을 가져가셔라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 전략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